오늘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입니다. 대단원 8단원 들어갔고요. 문화의 2의 파트인데 그 첫 번째 단원으로 문화의 의미,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라고 하는 건 영어로 쓰면 이제 culture라는 말인 거 다 아시죠? 그 문화를 뜻하는 영어 culture의 어원은 사실 라틴어 cultus입니다. 이 말이 17, 18세기에는 그 토지를 경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자, 이후에 그 정신을 경작한다는 뜻에서 정신의 개발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작하다라는 게 cultivate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문화인은 이제 미개인, 야만인과 구별되는 이제 계몽된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인 것과 문화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게 수능에 종종 출제돼요. 한 몇 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그럼 문화인 건 뭐고 문화가 아닌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문화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거는 문화입니다 라고 하지만, 근데 문화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졸려서 하품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기지개를 편다든가, 뭐 다리를 떠는 등의 이제 본능적인 그런 행동, 개인적인 습관, 이런 것들은 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반드시 좀 후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뭔가 학습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것들을 제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그럼 문화인 것들은 어떤 것인지,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문화로, 넓은 의미의 문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좁은 의미의 문화를 밑에 한자로 뭐라 쓰면 협이에요. 이게 좁을 협자의 의미 있자고요. 그다음 이거는 광의, 넓을 광자의 의미할 때 그 있자인데, 그 좁은 의미의 문화는 어떤 걸 문화라고 보냐면 교양된 거, 그리고 뭐 세련된 거, 뭐 고급진 거, 뭐 발전된 거, 편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좁은 의미의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적인 할 때 쓰는 그 좁은 의미의 문화가 다 이런 문화의 의미입니다. 그럼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뭐냐? 이보다 좀 더 훨씬 넓겠죠. 넓을 광자를 쓰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습, 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할 위자예요. 인간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들을 보통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써놨죠. 즉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온 행동이나 혹은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 문화라고 했을 땐 그 청소년들이 만들어온 행동이나 사고방식, 그걸 청소년 문화라고 하고,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한국인들이 행동하거나 이제 사고하는 그 방식을, 이제 생활 양식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수능에 좁은 의미랑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럼 이것 구분하는 법. 그 예로 문화자가 보통 앞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다 좁은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쳐두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아시아 문화, 대륙 문화, 뭐 유럽 문화, 뭐 이런 것들. 문화가 뒤쪽에 나오면 이건 또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문제 푸는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의 의미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화의 특징입니다. 특징 혹은 뭐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넓을 보자에 두루 편자를 쓰는데 이제 보편성이에요. 이걸 이제 표현성 불편성인데, 보편성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사실 신체 구조, 기본적인 욕구, 뭐 3대 욕구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 능력 이런 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집을 지어요. 그때가 되면 혼례도 하고요. 때가 되면 밥도 먹고요. 옷도 입어요. 즉 의식주 같은 것들은 사실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공통점 혹은 공통성과 이제 비슷한 말로 이해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메모해 드린 거고요. 시공초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 의식주 같은 건 다 나타나요. 즉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특별할 특, 다를 숫자인데, 특별하다, 즉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문화의 특수성은 뭐냐면 다른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즉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주 다 어디냐 있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 따라서 집의 종류, 구조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의복 방식도 다 달라요. 이거는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 자연환경이든 사회적 상황이든 그걸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제약이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회 문화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차이점이라고 기억해 두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 문화의 속성인데요. 속성은 별표 쳐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화의 속성은 이 5가지는 매년 수능에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이제 나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문화의 속성에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공유성.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이제 함께 공짜에 있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한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합격이었을 3학년 학생한테 줘요. 그러면 야, 너 합격해라라는 의미로 알지, 뭐 너 엿먹어라 이런 뜻으로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그 예측과 기대가 가능하고요. 그 같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회를 이제 구속을 합니다.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손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한테는 이제 90도로 인사를 뭐 목례를 하든 90도로 인사를 하든 그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선생님 보고 이제 뻑큐 모형 하면서 안녕하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손을 들면서 안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90도로 인사를 하거나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소리내서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예의라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을 이제 구속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나라랑 구별시키기가 가능하죠.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좀 이제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걔는 어른한테도 하이 헬로고 친구한테도 하이 헬로고 밑에 사람한테도 하이 헬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친구한테는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좀 구별시키기도 가능한 게 이게 바로 공유성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성은 뭐냐면은 이제 배울학자의 익힐 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즉 선천적이지도 않고요. 유전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화를 통하면서 학습되고 얻어지는 거예요. 즉 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이제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 부모님들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워지는 거예요. 배우는 게 이제 학습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요새 저희 첫째 아들이 한창 젓가락질을 배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 문화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근데 뭐 유럽 쪽 애들은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포크질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는 배우고 걔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 일란성 쌍둥이 얘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생긴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하나는 유럽 쪽으로 입양이 됐고 하나는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입양이 됐는데 한쪽 그 양쪽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이거는 사회화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후천적으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학습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변동성입니다.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변할 변자에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정불변의 것이 문화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이게 문화인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는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화가 이제 변동이 돼서 항상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게 이제 문화의 변동성인데 그게 환경이나 가치관에 변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거나 외부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보면 사실 옛날에는 막 공문서 같은 거 선생님들이 막 시험 문제 낼 때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손으로 시험 문제를 다 썼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컴퓨터로 다 하고. 옛날에는 반드시 대면 수업만 했지만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진 않지만 학습을 이제 학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서로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총체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합할 총자 모두 총자에다가 이제 몸체 할 때 그 체육할 때 그 체자거든요. 몸체자인데 총체성 혹은 같은 표현으로 전체성입니다. 메모해두세요. 총체성 다른 표현을 하면 전체성입니다. 자, 이 전체성 혹은 총체성은 뭐냐면은 문화의 각 요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 즉 마치 몸처럼 눈, 코, 귀, 입들이 제 역할을 하듯이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형성이 돼서 문화 전체를 만들어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 따로, 귀 따로 이렇게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듯이 각 요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그게 다른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바로 전체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원격 수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학교에 모든 선생님이 다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염 가능성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차를 두고 나오라고, 혹은 이제 가급적인 재택근무하면서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하라고 하거든요. 자, 하나가 지금 변했어요. 지금 뭐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팬데믹 사태가 지금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재택근무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까지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이 아무튼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가능해졌던 거고, 이 인터넷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지도 보면서 갔던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길찾기 프로그램, 핸드폰 하나만 켜놔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은행 업무를 직접 또 보러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다 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변화 하나 했더니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나 등장을 했더니 우리 사회의 거래 방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이게 바로 총체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부분이 변화하니 다른 부분도 같이 변동을 초래한다. 이거는 총체성, 전체성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축적성인데요. 이게 쌓을 축자에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쌓인다라는 뜻이에요. 쌓인다라는 뜻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강점이 뭐냐면 밑에 써주세요. 언어, 문자. 축적성 밑에 언어, 문자라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계승되고 축적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그 문화는 좀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의 축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51구조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오늘 문화의 의미, 특징 2가지,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속성 5가지, 이거 시험에 꼭 냅니다. 만약에 시험 보게 되면, 자, 공유성, 학습성, 변동성, 총체성, 그리고 축적성까지 그 의미와 특징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던 사례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